최근에 좀 갑론을박이 있는 내용이죠. EV3 가격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누구는 비싸다, 누구는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차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들 중에선 차 크기나 배터리 종류를 생각하면 저렴하다 할 수도 있고요. 동급 내연기관차를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비싸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마침 3천만원대 EV3에 이어서 현대차에선 2천만원대 전기차가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이 차도 아마 비슷한 논쟁이 있을 걸로 보여서 오늘은 어떤 차가 출시될 예정이고 소비자들은 왜 이 차를 여전히 비싸다고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기아는 EV3, 현대차는 K-스포 전기차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 차들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할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EV3가 선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참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NCM 배터리를 쓰고 경차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저렴한 게 맞는데 차 크기나 그런 것만 생각할 때는 크기가 더 큰 토레스 전기차랑 가격이 비슷하고 동급 내연기관 차는 또 셀토스 같은 차들인데 이 차들은 실구매 가격이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초반이기도 하니 3천만원 중후반이라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전계약 일주일 동안 6,000대를 돌파했는데 반응이 뜨거운 것에 비해 낮은 수치라는 평가도 나오는 거겠죠. 캐스퍼 전기차도 지금 2천만원대라는 수식어와 함께 저렴한 전기차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저렴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EV3는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캐스퍼는 또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15km 정도라고 하니 갑론을박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격이 2천만원 초중반대인데 왜 하필 이 가격이냐? 같은 경차인 레이 EV의 실구매 가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스퍼도 이 차랑 비슷하거나 살짝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 거죠.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외관이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하니 자세한 얘기는 이때 다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EV3는 가격 공개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극단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았죠. 어떤 사람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까고 보면 엄청 비쌀 거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가격이 공개되고 나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EV3 가격이 말 그대로 대박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갈리냐는 거죠. 오랜만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내연기관차에 비하면 아직도 비싸다는 게 가장 클 겁니다. 아무리 전기차라 해도 소형 SUV잖아요. 코나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나 트레일 블레이저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올랐을 때 3천만원 중후반이라는 가격 때문에 비싸단 말을 그렇게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EV3는 저렴하다고 해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또 무슨인 거죠? 차 크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EV3 실구매 가격도 2천만원 중후반에서 3천만원 초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차급을 못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이건 이제 EV3가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너무 좋은 예시가 있죠.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한때는 V 상징이기도 했고 지금은 국민차 수준으로 많이 팔리는 차이지만 여전히 대형 세단인 건 맞습니다. 아이오닉5는 한국에서 인기 없던 해치백입니다. 여기에 대형차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 세단인 그랜저보다 비쌉니다. 즉 100년 넘게 있어왔던 자동차 시장이 암묵적인 가격 룰이 있는데 전기차는 아직 이 룰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 룰을 전기차도 따라오길 바라고 그래야 판매량이 오를 거란 기대 또한 있는데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는 EV3도 아직 그런 기준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나올 캐스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 EV3 다음에 나오는 현대기아 전기차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게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나온 수많은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캐스퍼 전기차도 2천만원대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란 거잖아요. 그냥 전기차라는 사실을 빼놓고 봐도 경차를 2천만원 중반이나 주고 산다는 게 와, 이 차 정말 저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기아 전기차가 비싸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전기차와 친환경이라는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로 인해서 판매량이 확 오를까에 대한 기대는 글쎄란 거죠. 뭐 오늘은 충전 인프라 얘기도 아니고 관련 내용은 다른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차만 놓고 보면 결국은 가격이 저렴해야 하거든요. 뭐 내연기관차보다 1,000만원 이상 저렴해야 한다 이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적어도 내연기관차랑 가격대가 비슷해야 한다는 게 전기차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조건인 겁니다. 물론 앞으로 저렴해질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몇 년 안에 NCM 배터리도 저렴해질 거니까 괜찮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 배터리 기업이나 자동차 회사들은 노냐 이거죠. 그동안 이 회사들도 제품을 팔아야 할 거잖아요. 이게 내연기관차보다 어려운 이유가 글로벌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버립니다. 핵심 부품은 대부분 그렇죠. 엔진을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엔진만큼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팩과 전기 모터를 배터리 기업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원청 하청 개념도 잘 안 잡히죠. 보통 이제 원청이 자동차 회사, 하청은 부품 회사 이렇게 나뉘는데 이건 지금 배터리 기업을 하청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렇게 나눠 버리기엔 배터리 팩이나 전기 모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당장 현대차 그룹만 봐도 어떤가요? 아예 현대기아차 전기차에 LG 모터 장착 비중을 늘리면서 이걸 또 언론들은 국내 기업들이 전장 동맹 강화라고 표현하죠. 엔진처럼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다면 엔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하고 어떤 부분을 좋은 성능으로 만들고 이런 게 유연하게 가능한데 배터리 팩은 배터리 회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겁니다. 배터리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저렴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를 내놓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은 NCM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요즘은 어떤 말도 나오나요?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 생산을 늘리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현대기아차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전기차를 잘 팔고 있고요. 한국 시장만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차도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국 기업만 놓고 보면 KGM이나 르노코리아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르노코리아는 그나마 올해부터 신형 하이브리드 차가 도입되고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차부터 반응이나 판매량을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KGM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내년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차종 라인업만 보면 안 팔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김승현 편집장 시승기에서도 자세히 다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문제와 같은 자잘한 것들 이런 걸 해결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전기차가 언제부터 정답일지 모른다고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언제부터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 차가 안 팔리고 전기차가 잘 팔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란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의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어차피 모든 차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잘 팔리면 전기차를 팔고 하이브리드 차가 계속 잘 팔리면 그냥 그대로 팔면 됩니다. 결국은 그 외의 브랜드들은 대응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건 너무 명확합니다. 내연기관차만큼 인프라 걱정 없게 탈 수 있으면서 가격도 동급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전기차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선 현대기아차가 일단 스타트를 끊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작점을 넘어서 누가 먼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전기차를 실현시킬지도 주목되고요. 과연 전기차가 언제부터 많이 팔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언제부터 잘 팔릴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냥 대충 시기를 예상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EGMP 다음 세대 플랫폼부터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